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나서 또 헤어지면 여러 가지 명절 갈등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마 가슴에 좀 꿍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명절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답을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안순 한국심리상담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명절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은 물론 많지만 서로 또 이제 뭐 티격태격하다가 명절 지나고 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왜 서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될 텐데 이렇게 가족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네, 명절에 생기는 가족 갈등은 오래전에 핵가족화 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떨어져서 살다가 명절에 다 함께 모여 지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경직된 가족 규칙, 또 지나치게 도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대가족의 경우에 더 자녀들과 또 며느리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명절에 생기는 갈등은 가족들이 그동안에 그 미해결된 과제들, 억압된 감정, 가족 간에 서로 골이 깊은 상처,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 있다가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수면화되어서 가족 갈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명절이 지나면 이혼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설과 추석이 지난 2월, 3월, 10월, 11월에 이혼 건수가 전달보다 11.5%나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럼 명절과 이혼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과거로부터 잠재되고 그 쌓여온 문제들은 명절 갈등을 계기로 해서 증폭되어져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 고부간, 동서지간, 동기간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담 건수가 명절을 전후해서 증가하는데 제가 법원 상담을 가사 상담 한 9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평소 그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원망, 미움, 섭섭함,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지 않고 깊은 곳에 감추어 있다가 명절 스트레스를 계기로 격렬한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부싸움으로 발전되어지는 그래서 더 아픔을 겪게 되면서 이제 법원에 이혼실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정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명절에 생기는 갈등이 정말 명절에 잘 지내다가 그냥 훅 부닥치는 게 아니라 좀 내면에 쌓여왔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명절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갈등도 심각하잖아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명절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고 부부는 이 성장 과정에서 이미 각자가 다른 그 성격과 그리고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다른 양육의 경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부부 관계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자기를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고 답습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비난하고 경멸하고 담쌓고 그리고 무시하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소통 방식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의사소통의 패턴으로 고착화되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신뢰를 잃게 되고 부부간에 커다란 불씨가 되죠.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먼저 이해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그러한 열망이 채워지도록 배려하고 또 건강한 소통을 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부부간에 갈등이 해소돼야 다른 갈등들도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이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명절 되면 특별히 여성분들이 음식 만드느라고도 그렇고 또 며느리들이 시댁과의 갈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양상인데요. 이 고부간의 갈등, 또 며느리들 시댁과의 갈등 원인과 함께 해결책도 좀 알려주세요. 옛날 방식과 현대 방식의 충돌이기도 한데요. 이는 시대적으로 여성의 학력과 지위도 높아지고 있고요. 자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또 며느리 세대가 자기 주장을 할 기회가 많지만 시어머니는 상대적인 차이로 이렇게 충돌이 자기 주장을 그동안 억압해 왔기 때문에 충돌이 잦게 되죠. 제사 문화 등에 대해서도 간소하기를 요구하는 며느리,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밖에 없지요.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들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부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의 진실한 대화, 서로를 충분히 보듬어주고 수용해주는 그러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일정 부분에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도 많고 다문화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런 그 다문화 가정들, 특별히 여성들이 많겠습니다만 오히려 명절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시죠? 네네. 저희 상담실에서도 이렇게 다문화 여성들 상담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참 그들의 그 성장 배경이 참 다양하죠. 그들의 환경이 참 다르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갈등이 생기면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시댁은 좀 더 깊이 있게 그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좀 폭넓은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고, 그들이 살아온 그 나라별 문화, 풍속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말 그 작은 사랑의 기술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자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에 또 청년들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이전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네. 취업 준비하느라, 또 이제 직장 생활하느라, 결혼 안 한 분들은 결혼해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가족들 사이 청년들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됩니까? 예, 명절 스트레스 상당 부분은 이게 부적절한 대화 방식 때문인데요. 서양권에서는 가족간이라도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간섭, 그러한 대화 규칙은 비교적 명확히 지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좀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지 가족 간의 그러한 사생활, 그러니까 경계선 침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혼에 관한 질문, 또 취업에 관한 질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을 그들 본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전국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참 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었지만, 편안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상대가 생각할까? 그래서 그 입장을 헤아려 주는 그런 센스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당사자인 미혼자, 미취업자는 명절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껴서 방어하거나 공격적이 되기보다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처하고 좀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 혹은 조카들,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요. 예. 아랫사람이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은데, 오늘 정한준 소장님 쭉 말씀해 주시는 거에 답은 어쨌든 대화, 의사소통인 것 같거든요. 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명절 지나고 무슨 선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명절 지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더라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화의 스킬들이 없고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대화의 시작을 잘 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 9년째 그 이혼하러 오는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정말 그 원수처럼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네. 그리고 그 내 마음을 상대가 이해를 안 해준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창호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깊이, 그러니까 역지사지처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어서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해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제3자가 들어도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대화가 이제 유익한 대화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히 훈련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와야 되는데 부모들이 실제로 그렇게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의사소통하는 이런 그것들을 학교에서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또 서양 사람들은 뭐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이혼율이 우리보다 낮은가? 또 서양 사람들도 이혼율이 좀 높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개인의 어떤 그 자존심의 문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남성분들이 이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버럭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대화가 안 되는 경우 혹시 뭐 편지를 좀 쓴다든지 예. 최근엔 뭐 SNS가 있으니까 장문의 문자를 이런 걸 좀 보내가지고 사실 올 명절에 이런 거 내가 본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까? 큰 도움이 되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임하고 부부 치료라는 게 있는데 네.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왜 갈등이냐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모든 개개인에는 다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던 거. 그러면은 여보 나는 당신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는 가장 화가 나.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속이 상하고 감정이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니 이 부분은 당신이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상대의 배우자도 여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늘 혼자 놔두고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 외롭게 놔두는 것에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이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의 가장 트라우마적인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몸도 자라고 나이도 먹었지만 내 속에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은 아이가 안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으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예. 부부관계 상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깊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가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요. 오늘이 이제 설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해결할 것들이 있으면 오늘, 내일 또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런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 또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요령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네.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이제 과도한 일에 시달리는 여자들에 대한 남편을 비롯해서 전체 시댁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좀 배려해주고 그리고 일을 나누려고 하는 좀 자발적인 협조의식도 필요하고요. 아내들은 그 시집 식구나 특히 남편의 따뜻하고 그 인정하는 말 한마디 여보 수고했네 미안해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 한마디에 모든 노고와 희생이 참 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는 명절에 참여하는 각각의 가족이 평소에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통한 건강하고 성숙한 소통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들이 정신적인 상처에 이렇게 안기지 않도록 남기지 않도록 공감해주고 작은 말이지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좀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때 명절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가정 안에서
부부간 혹은 부모 자녀 간에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 소통의 기술의 훈련이 참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유난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명절에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명절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좋은 명절에 너무 우리가 생기는 일을 떠맡기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대화의 방법, 갈등을 해결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심리상담센터 정한순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